자, 이제 삼각 한번 복습 한번 하자고요. 종합. 자, 우리가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목장, 공장, 영업용 땅. 기준 면적이 있는 거. 그래서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리고 법인, 단체, 소유농지도 원칙은 종합이죠. 농한 3회종 빼고. 그 다음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땅, 개인, 종합이죠. 자, 그 다음 목장용지, 공장용지는 도시지역을 따집니다. 도시지역이죠? 어디서 농사를 짓거나 목장해야 돼. 개농. 근데 제외니까 투기 목적이죠? 주상농. 개농은 제외. 제외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투기꾼이에요. 그 다음 분리를 제외한 거는 다 어디로 가? 종합.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도 어디로 가? 종합.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 미단 나왔어요. 미만 개념이에요. 미만. 바닥 면적은 별도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거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야? 무허가. 시험은 무허가라고 안 나와요.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다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이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이네. 오늘 147쪽. 자, 납세의무자로 들어가자고요. 납세의무자로 들어가자고요.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죠?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토건주 선항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돈 주고 사고 팔면은 잔금 기준이에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고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1년치를 다 내야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는 뭐를 갖고 판단한다고요? 잔금 기준이다. 알아들었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자, 심화 나왔잖아요. 과세균일 연재 소유자. 그래서 과세균일 연재 오른쪽 심화 봤어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언제 양도 양수돼서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이죠?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도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누가 낸다?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양도인이.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원칙이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 내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 전에도 매수자예요. 그럼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가 내는 거야, 1년치를. 6월 1일까지는 누가 낸다? 매수자. 전에 잔금을 주고 매수자. 왜 매수자가 내? 6월 1일 주일이니까. 그럼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일까지는 수자가 내는 거예요. 2일부터는 도망가자, 도자가 낸다고요. 이거를 꼭 반대로 외워서 속썩여요. 절대 안 분한다 그러면 지정신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다 낸다. 그럼 박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거 쭉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일단은 잔금 기준이죠. 계약금 지급이 필요 없어. 언제? 5월 25일. 그럼 여기에 들어가잖아. 전에. 그럼 1년치 누가 낸 거야? 매수자. 수자가 내는 거야, 수자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 을이 매수자잖아. 알아들었어요? 을. 50% 찍으면 안 돼요. 안분을 안 한다고요.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잔금 기준이니까. 자, 그 다음 2번 밑으로 내려와요.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미칠고 누가 낸다? 지분, 권자. 1인 하면 안 돼요.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괄호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괄호 나와 있어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구분. 이거 어떤 경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해서 공유인데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균등한 걸로 본다. 고로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지분 권자, 큰 자, 1인하면 틀린다고요. 자, 3번 주택.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문제 풀 때. 토지, 건축물, 주택. 부속 토지와 소유자가 다르네. 다르더라도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 주택에 대한 미출고, 산출세액, 미출고,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해. 미출고 거.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산출세액을 나눠야 되겠죠?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요. 면적 비율은 뭐를 나눌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에요. 세액. 시가표준액 비율이라고요. 여기 한번 보죠. 자, 주택이죠? 주택이야, 주택. 그래서 건물은 갑소유, 땅은 을소유. 소유자가 다르죠? 그래서 주택은 절대 구분 계산 안 해요. 하나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합니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해서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해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100만 원을 나눠야죠.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이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 뜻이에요. 면적 비율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럼 지자체는 건물에 공시가격이 있겠죠?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잖아. 2억. 3억 2억이라 그래. 2억. 땅은 공시가격이 3억. 이렇게 1년에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공시가격이 2억이고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에요. 주택은 단독은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공동은 공동주택가예요. 공시가격. 자, 그러면은 100만 원 나왔죠? 그럼 값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야죠. 그럼 합쳐야죠? 5억 분의 2억. 을은 100만 원 곱하기 5억 분의 자기 거 3억. 40% 60%. 그럼 값은 재산세가 얼마야? 40만 원. 을은 재산세가 얼마야? 6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눠서 100만 원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절대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본 거라고요. 또 이렇게 적어놓고 40만 원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넘어가죠. 의제납세무자로 들어갑니다. 148. 자, 이번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매도자야. 그래서 등기된 재산은 등기등본의 소유자고 등기 안 된 재산은 뭐다?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를 얘기한다고요. 주택대장에. 자,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미칠고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정부는 실질 소유자를 모르죠? 모르니까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자, 칠판 봐요. 실질 소유자가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다. 매도자죠? 원래는 갑과 을이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잖아요. 내가 등기상 증명세 주인이고 내가 실질 주인이죠? 원래는 똑같아. 근데 뭐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고요. 왜 달라?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 그럼 잔금이 끝나는데 뭐다? 잔금이 끝났죠? 잔금이 끝나는데 뭐다? 매도자가 신고를 해.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갑을 모르잖아, 정부는.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도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그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고, 매도자가 신고를 해야죠. 갑돌이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모르잖아. 그래도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날린다. 자, 2번도 똑같아. 자, 공부상은 미칠고 개인명의야. 개인명의야. 근데 사실상은 미칠고 누구 재산이야? 종중재산이야. 자, 그럼 신고했어요, 안 했어?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종중을 모르죠?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풀 때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1번, 2번밖에 없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머지는 공부상 소유자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자,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았죠? 그럼 원칙이 누가 되는 거야?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지. 한 사람이 받으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가 내는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어. 엔드 개념이에요.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잖아. 그러면 정부는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을 모르죠? 그럴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엔드 개념이에요. 주된 상속자.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이행 안 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주된 상속자. 엔드 개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 막 신고됐어. 등기는 안 됐어. 그러면은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예요. 둘 다 안 됐을 때. 이거 어떤 경우예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상속인이 결정 안 됐죠? 그럼 정부는 고지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낸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1번 누구를 얘기한다?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높은 사람, 주된 상속자예요.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 날린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하면 지문이 너무 길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시험은 연장자라고 나와요. 연장자는 맞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헷갈리고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양거로 3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거로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수계약자.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딱 비출고 과세권자랑 거래하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일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자, 누구로부터 취득해? 국가 등 과세권자로부터. 무슨 거래에서? 연부로 취득했어요. 갑돌이가. 그럼 연하면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연부는. 취득세에서 몇 년 이상? 2년 이상. 취득세에서 연부 거래는 연하면 어떤 년이 떠올라? 2년.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네, 잔금 끝나기 전에 갑돌이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예요. 지금 잔금이 안 끝났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그러나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야? 내 거는 아니더라도 미래의 수익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럼 미래의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 그 예를 들면 매수계약자예요. 소유권은 누구 거다? 국가 거야. 그러나 매수계약자가 잔금 전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야. 내 것은 아니지만 매수계약자는 이득을 챙기죠?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밑에는 뭐가 나와? 선수금. 똑같은 거예요. 선수금. 매수계약자로부터 미리 받은 들. 네 번째 줄. 국가지자체, 지자체적 선수금 밑줄 그어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포인트는 뭐다? 무상. 무상이라고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똑같다 원리는. 국가 거지만 무상이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다. 자, 근데 잘 들어요. 만약에 유상이면 매수계약자가 사용료를 주는 거죠?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가가 납세무자로 바뀐다고요. 매도계약자로.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맡긴 거잖아, 관리처분을. 그럼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누가 납세무자다? 실질 소유자, 위탁자, 수탁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재산세는 과세한다고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위탁자. 그러나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한 번 내는 세금은. 그럼 매년 내는 거니까 뭐다? 세금 내기 싫어서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겨버리죠? 그럼 취득세는 안 내. 그러나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위탁자. 자, 그 다음 5번 채비지 보류지. 자, 밑에 이건 도시개발법. 밑줄 그어. 환지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에요. 땅으로 땅 주고 땅 받는 거죠? 그럼 어떤 땅을 물어본다. 마지막 줄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땅이다? 사업시행자 땅이야.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된다? 사업시행자. 절대 이 지문은 뭐에 속으면 안 된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야?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고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149쪽으로 가자고요. 6번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요. 오른쪽 나왔잖아요. 용어. 불분명할 때 오른쪽 용어 나왔죠? 소송 중에 있거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된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용자. 밑줄 그어요. 사용자. 절대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답이 되는 거예요. 양괄호 7 외국인 소유. 자, 외국인 소유. 딱 외국인 소유는 대상 중 기계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공기 선박 밑줄 그어. 기계가 들어가면 틀려요. 왜? 재산세 대상은 토건주 선왕이죠? 부동산은 수입 못하잖아. 그럼 내 게 아니잖아 이거. 내 것은 아니지만 이득은 누가 챙겨? 미래의 수익은 수입하는 자. 그래도 외국 앤드 선박 항공기만 들어가요. 기계 장비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재산세 대상 선박항공기잖아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풀어봐요. 예제 문제. 자, 1번 공유.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 그 다음 2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자, 3번이 중요하죠. 지자체. and 연부, and 무상. 동시 충족되면 소유권은 지자체 거야.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득 챙기지?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 매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공부상은 개인명이다. 실제는 종종재산이죠. 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종종을 모르잖아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 5번 상속인의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잖아요. 둘 다 안 되면 누가 납세무자다? 5글자로 주된 상속자. 만약에 신고되면 옳은 지문이지. 신고되면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고. 둘 중에 and 개념이에요, 이거. 등기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맞는 지문이에요. and 개념이라고요. 자, 납세무자. 자, 그 다음 이제 15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네, 오늘. 뭐를 푸는 겁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이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산출세율. 자, 이걸 들어가기에 앞서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원칙적인 납세무자죠? 자, 6월 1일년제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자, 그 다음 과세 기준 1회. 6월 1일이죠? 양도 양수 4 곱하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1일까지는 양수인. 2일부터는 양도인이에요. 자,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신탁법은 무조건보다 위탁자. 중요한 거는 5번이에요. 주택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은 합치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를 계산해? 산출세. 그럼 산출세액을 나눠야죠?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냐?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취득세, 취득시기가 도래해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가 실질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냐? 등기된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등기사항 증명서죠? 그 등기 안 된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뭐다? 건축물 대장, 뭐 주택 대장상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0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150페이지. 자, 뭐가 들어간다? 과세 표준. 자, 꼭대기. 개인, 법인 구분 없습니다. 왜 구분 없어? 정부가 결정하니까. 개인, 법인 관계없이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밑줄 그어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우리는 용어 정리 알아야죠? 용어 정리 밑에 시가 표준액 용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자, 토지는 시가 표준액은 뭐야? 제일 밑에. 자,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공시된 가격. 공시 가격. 그럼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밑줄 긋고 제일 아래. 제일 아래는 밑에를 봐야 돼요. 시가 표준액 용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여기까지만 알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주택. 자, 주택도 법률에 따라 공시하죠?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 주택가예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래요.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5글자로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땅값.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공시하잖아. 1년에 한 번, 4월 말에.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3번 건축물. 자, 건축물, 일반 건축물. 자, 건물의 신축 가격에다가 구조별, 용도별 위치, 신축 용도 등을 가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 가액을 빌려다가 다음을 적용한다. 다 어찌 이런 거를 적용하다. 결국 3번 옆에 적어요. 누가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을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이게 답이에요. 3번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결국은 누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가액의 시가 표준액 땡이에요. 자오관 알아들었나요? 누가 결정한다? 3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요. 3번. 알아들어?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누가 결정해? 시장. 지금 2글자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 군수. 군수 적어요.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4번 읽었어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건교부 장관이 결정한 가액이다. 지방세니까 틀린 지문이죠?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칠판 봐요. 자, 과세표준. 자,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표예요. 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나요? 이 시가 표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자, 비율은 몇 프로? 70,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이에요. 부동산만.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비율이 안 붙어요. 왜?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시가 표준액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지. 자, 칠판 봐요. 자, 우리의 아파트가 5억짜리야. 아파트가 시가 표준액이 5억이라고요. 공시가격. 이거 갖고 세금 계산 안 해요. 여기다 몇 프로? 60%. 나머지는 70.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야? 3억. 공시가격이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100%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뭐다? 이 후보들이 제동을 걸었죠? 안 올리겠다 이거지. 자, 뭐 안 올리든 그때 봐야 돼요. 둘 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역대 이래로 진짜 재미있어. 재미있더라고요. 자, 150페이지. 봤어요? 자, 2번. 그래서 1번. 과세균 현재 시가표에 의하는데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실상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도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왜? 정부가 결정하니까 신고가액, 거래가액, 사실상 거래 이런 거 안 써요. 그럼 2번 나왔다. 별 딱 붙이고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박스만 알면 돼요. 박스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기업, 별 딱 붙이라고요. 기업. 몇 프로? 토지건축물은 70. 70이에요. 니은도 별 붙이고. 주택, 우리 아파트죠? 몇 프로? 60%.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왜? 시가 표준액이 낮기 때문에 더 낮춰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쓰면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덜 나온다? 덜 나오는 거예요. 공시 가격이 낮아져서. 할 게 없네요. 그죠? 딱 끝났네. 과세표준 물어볼 때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밑에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 오른쪽 단독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공동주택가액.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 시가 표준액. 3번 건축물은 이런 거를 적용해서 결국은 누가 만든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 자, 세율은 별 딱 붙여야 돼. 세율. 자, 드디어 세율 나왔다. 151조.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자,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뭘로 돼 있을까요? 비례세율과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결국 약자가 뭐다? 세율 구조가 비누라고요.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비누.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만들어요.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사용한다? 중과세율.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표준세율. 여기 나와 있죠? 자,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출고 표준세율의 50%, 50%예요.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60%가 아니라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중요하죠. 가감만 세율은 밑줄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50% and 해당 연도만. 왜?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내년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해당 연도만. 그리고 이 50% 가감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 불가피할 때만 적용한다고요. 어떨 때 재정 수요가 발생합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50%를 올리고 그 다음 2번 재해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납세무자의 뭐다? 세부담을 완화할 때는 50%를 내려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표준세율은 불가피할 때만 하되 50% and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뭐가 나오나요? 이제 토지. 아까 다 설명했어요. 토지 설명했잖아요. 종합합산. 합산은 우리 동네 땅을 어떻게 한다? 납세무자가 소유하는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에 되는 밑줄과 세 번째 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이게 포인트예요. 합산하라 이거지.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포인트가 뭐라고?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쳐라.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연제구청 안에 나대지 등이 많이 있으면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요. 모두 합한. 왜 합쳐?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종합은 몇 프로예요? 최저 0.1에서 최대 0.2에서 최대 0.5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0.2에서 종합 나와 있죠? 그래서 종합은 0.2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0.5%.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 뛰고 1억 원 초과는 1000분의 0.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로 돼 있어요. 초과 누진이 뭐예요?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종합합산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니까 2억이야. 한번 계산해 봐요. 종합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2억이 나왔다고요. 그럼 종합합산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한번 누진세율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표 보고 2억이라고 가정하면 세율 표 보고 곱하면 되잖아요. 초과 누진세율로. 단계별로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요? 3단계에 들어가네요.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3번. 그럼 1번. 얼마까지 계산해요? 5천까지. 5천까지 계산하는 거야. 5천까지는 몇 프로야? 0.2%. 0.2%. 그럼 2호는 10. 얼마 나왔어? 10만 원. 누진이니까 10만 원이 밑으로 내려가. 그럼 5천 계산 끝났어요.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얼마를 계산하는 거야?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 그럼 얼마 계산해? 두 번째는 5천만 원. 1억 이하니까 5천만 원을 빼. 두 번째는 5천만 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몇 프로야? 0.3%. 0.3. 그럼 얼마가 나와? 15만 원. 그래서 1억까지는 계산이 됐어요. 그럼 합치면 이제 얼마가 내려가? 25만 원이 누진되는 거야, 밑으로. 그럼 이제 3번은 얼마만 계산하면 돼? 1억. 1억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 프로야? 0.5. 0.5. 그럼 얼마 나와? 50만 원.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전체 75만 원. 25만 원에다 이렇게 더해도 되고 3개 더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다. 몇 단계다? 3단계. 자, 별도. 자, 별도도 포인트가 뭐다? 세 번째 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다.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 모두 합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모두 합한다. 그럼 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는 0.2는 똑같죠? 0.2에서 0.4. 좀 낮잖아. 중요한 거는 몇 단계? 3단계 한번 계산해 봐야지. 2억이라 가정하고. 2억이라고 가정하고 별도로 계산하면 얼마로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억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몇 단계에 들어가? 1단계에 들어가네. 2억 원. 그럼 이건 바로 1단계에 들어가나? 2억에 몇 프로? 0.2.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야? 40만 원. 40만 원. 그래도 종합이 많이 나와? 별도가 많이 나와? 종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별도는 종합보다 덜 나온다고요. 이렇게. 2억은 1단계에 있잖아. 2단계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종합이잖아. 딸랑딸랑 종2오 숫자 배열. 총2오. 숫자 배열이 뭐야? 총2오 0.2에서 0.5. 별도는 별리사. 숫자 배열이 총2오 숫자 배열. 별은 뭐다? 별리사. 이렇게 총2오 별리사. 몇 단계? 3단계. 그래도 종합이 많이 나와요.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 배열. 그래서 앞에 것만 알면 된다고요. 0.2. 출발은 0.2, 0.2 똑같아요. 종이요, 별리사. 항상 누지는 처음은 암기해야 되는 거야. 중간 건 안 물어본다고요. 그럼 물어보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항상 누진세율은 1단계 세율을 물어본다. 중요한 거는 3단계, 3단계죠? 자, 그 다음 분리, 토지. 자, 분리는 합산을 안 하고 물세잖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모두 합한 그런 게 없다고요. 밑줄 그어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비례세율.
토지가 여기다가 비례세율. 합산을 안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나왔잖아. 농지, 목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야? 아까 배웠잖아. 0.07%, 0.07%. 이렇게 007. 천분비로는 1000분의 0.7이야. 그 다음 공장용지 염전터미널 나왔죠? 이건 몇 프로야?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몇 프로야? 0.2야. 아까 0이잖아 이거. 그 다음 고율 분리는 사치죠?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러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서 물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쓴다고요. 1000분의 7, 1000분의 2, 40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 네 글자로 비례세율. 구체적으로는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예요. 1을 농지는 1000분의 6, 0.7, 1억짜리도 1000분의 0.7, 100억짜리도 1000분의 0.7, 1000억짜리도 1000분의 0.7 알아들었어요? 누진되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건축물. 자,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건축물이 항상 세율 풀 때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파악하고 풀어야 돼요. 자, 건축물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 1, 사치잖아.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 4%야. 2번, 특별시, 광역시, 군 제외입니다. 군읍면 제외.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야.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세율이 뭐다? 1000분의 5. 그 밖의 건축물은 1000분의 2.5.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해 물어봐. 이게 건축물이야. 건축물. 자, 1번. 일단은 일반 건축물은 025야. 1000분의 2.5.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예요. 근데 2번 순서 바뀌게 사치야. 사치성 건축물은 매년 몇 프로야? 4%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이 건축물이 C에 있어. C, and 주거지역에 있어. 주거지역에 있으면 오염을 배출하죠? 025의 2배야. 025의 2배는 매년 몇 프로야? 0.5%야.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뭐다? 025. 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이죠? 오염을 배출하니까 2배.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 025. 025가 돼야 돼. 그럼 025의 2배는 매년 몇 프로? 0.5 이렇게 건축물이에요. 자, 학원 건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 여기 봐. 학원 건물 이거. 학원 건물 시장군수 구청장이 매년 결정하죠. 시가 표준에. 자, 예를 들어서 학원 건물 과세 표준이 50억이야. 학원 건물 과세 표준이 50억이에요. 과세 표준이. 그럼 여기다 몇 프로 곱해? 0.25. 025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025야, 025. 과세 표준이 50억이라 가정하면요. 근데 시가 됐어요? 박스 딱 나왔네. 사치는 무조건 4%. 두 번째, C야 군이 아니라 C야. 군에 있으면 025야. 알아들었나요? 주거지역. and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 몇 프로? 0.5. 그 밖에가 025. 자, 그 다음 주택 별장. 자, 별 딱 붙여. 주택 별장. 자,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또 아니래. 별장은 주택이에요. 별장은 주택이라고요. 근데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고요. 별장도 주택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 주택은 두 가지야. 자, 별장은 사치죠? 무조건 몇 프로? 4%. 그 이외는 누진세율. 0.1에서 몇 프로? 0.4. 몇 단계가 있다? 4단계.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별장만 몇 프로? 4%. 사치니까. 그러니까 4%짜리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아파트 주택이잖아. 0.1에서 몇 프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로 돼 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요. 그럼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갈까요? 고급 주택은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고급 주택과 별장은 4%다 틀려요. 별장만.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종부세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재산세에서 4%로 과세했죠?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러나 고급 주택과 일반 주택은 낮은 누진세율로 갔죠?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부세 풀 때 별장 4%짜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고급 주택도 종부세로 넘어간다고요. 우리의 아파트도 종부세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거. 항상 처음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1000분의 1 맞아요? 0.1%. 그러니까 우리의 아파트는 1%도 안 돼. 그래서 서민들은 재산세가 10만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뛰고 얼마 넘어갈 때? 3억 원 초과할 때 1000분의 4. 0.4%. 이거 어떻게 외워? 주택이잖아. 주의를 사랑하자 4단계입니다. 주택 일명 주일 사랑 숫자 배열 주일 사랑 4단계예요. 할렐루야 주일 사랑 알아들었죠? 자, 그다음 밑에. 자, 2번 별 하나 딱 붙여. 밑에 집 하나야. 1세대 1주택이야. 집 하나는 세율이 낮아져야죠. 9억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는 어떻게 한다?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즉 0.05를 인하시켰어. 위에 거보다. 그다음 시가 표준액이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위로 가요. 네모에. 다주택자도 위로 간다고요. 그럼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내려졌어. 1주택자 엔드 얼마이야? 9억이야. 그래서 0.05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0.05에서 0.35로 간다. 몇 단계? 4단계. 4단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1000분의 0.5, 0.05. 밑에는 0.05를 빼면 0.35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보세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다주택자.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주의를 사랑하자 4단계. 공시가격 9억 이하는 0.05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1주택자는 세금이 작년에 똑같이 나오거나 덜 나왔어요. 0.05를 인하시켰다고. 그럼 여기서 0.05 빼면 된다. 주일 사랑 이것만 암기하면 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6번. 자, 6번. 자, 포인트가 뭐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에 뭐 했어? 공장 신증서를 했네요. 과밀억제권에 공장 신증서를 할 때는 뭐 하겠다? 중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그럼 뭐를 밑줄 그어? 건축물을 중과세하겠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이게 6번 유일하게 중과세율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거 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나와. 자, 여기 봐요.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사치는 무조건 4%, 건축물. C,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은 2배. 근데 잘 봐요. 과밀억제권이죠. 수도권. 뭐다? 공장 신증설,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재산세를 중과한다. 몇 배? 5배. 항상 기준점은 뭐다? 025의 5배예요. 025의 5배니까 매년 5년간 몇 프로? 1.25%. 이렇게 과밀억제권의 수도권이죠. 공장 신증설이에요. 뭐를 중과세야 한다? 건축물을. 그럼 025의 5배니까 5년간 제척기간 1.25%. 몇 년간? 5년간. 결국 건축물은 비례세율만 쓰는 거예요. 비례세율만, 누진세율 안 쓴다고요. 자, 칠판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칠판으로 한번 정리해봐요. 토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농지, 목장용지는 007. 공장용지는 0이야. 공장 가자. 사치는 4%죠. 별도 합산은 누진. 별장은 4%. 나머지는 주일 사랑하자. 4단계의 포인트만. 자, 건축물 025, 2배. 그리고 사치는 4%. 밑에 이거 중과세 하는 거죠.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은 025의 몇 배? 5배. 1.25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몇 가지예요?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3가지밖에 없다고요. 재산세 문제 풀 때 누진세율 대상은 3가지밖에 없어요.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별장을 뺀 주택은 누진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나머지는 전부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3가지밖에 없다고요? 종합합산 3단계, 별도 합산 3단계, 별장을 뺀 주택 4단계. 자, 그래서 누진세율 대상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갑니다. 종부세 대상이다. OX, O.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납니다. 그럼 종부세 대상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별장을 뺀 주택만 종부세로 넘어가요. 3가지는. 비례세율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은 재산세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3가지밖에 없다. 3단계 별장을 뺀 주택.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어디 나왔어? 155쪽 나왔잖아요. 딱 별 붙여, 꼭대기. 자, 누진세율 나왔잖아. 하나, 꼭대기. 3단계 누진세율. 2번째 별 붙이고, 또 중간에 별장을 뺀 주택. 이거는 4단계 누진세율이에요. 3개.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끝난다.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위주로 암기한다? 주택 위주로. 알아들었어요? 주택 다 암기 못해요. 주택. 별장만 4%.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왜 초과누진이야? 자,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집값이 싸면은 낮은 세율을 곱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기본 과정에서는 주택을 암기하라고요. 별장 4%. 나머지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단, 여러분들 우리 1주택자잖아. 공시가격이 얼마? 9억 이하인 1주택은 여기에서 0.05를 낮춰줬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다 못했잖아요. 재산세 핵심 2 이거 갖고 오셔야 돼요. 핵심 2 어디까지 했어요? 세율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결국 이렇게 두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본서 본 다음에 이해를 자꾸 반복해서 정리를 하라고요. 자, 그만하자고요. 자, 그만해요. 자, 좌우간 여러분들 명절 슬기롭게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